예, 지금 시간이 2020년 6월 28일 일요일이고 오후 9시예요. 올해도 상반기가 이번 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 신기한 반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띵글스톡은 계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띵글 코인 하면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 그런 테스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 세션 쪽에 일부 오류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유를 못 찾고 있어요. 여기서 세션 오류는 그 한국투자증권의 모바일 API랑 그 접속하는 부분에서 중간중간 끊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끊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는데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오픈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에 다시 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세션을 제외하고는 이제 만들어진 건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작업돼야 될 거는 거의 다 된 상태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해결하는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지하고 서비스를 오픈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다우가 내렸죠. 예, 내렸는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우는 지금 월봉이 제가 알기로 음봉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다우지수는 현재 음봉까지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다우지수죠. 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다우지수의 월봉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예,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위는 코스피고 아래는 다우지수예요. 예, 지금 이번 달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 4개월, 5개월 거의 5개월 동안의 모습은 대동소이해요. 별 차이가 없죠.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건 지금 이번 달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음, 이게 월봉이다 보니까 아직 2거래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거래일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우랑 키 맞추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틀 동안 다우지수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일단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70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270 정도 최소한. 예. 그래서 다우가 오르지 않고 키 맞추기를 한다면 지금이 283 수준인데요. 270 언더니까 하루에 100% 빠지는 날이 하루는 오겠죠. 어, 돈으로 버티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와 같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물을 1조 사든가 선물을 5천억 사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크게 언급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다우의 수준을 보면 예, 270 언더가 적정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다우 지수로 26,600 그리고 27,380 이 두 위치가 매도 칠 수 있는 위치인데 그걸 코스피 200으로 환산하면 282.5, 289.58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83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이 다우 지수로 26,600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26,600만 잡아도 1,600포인트 정도 지금 거품이 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은 다우 지수로 보면 1,600포인트 정도의 거품이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김치 프리미엄이 잔뜩 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독일을 한번 보면 예, 유럽 쪽도 그렇게 거품이 없어요. 생각하신 것보다 예, 굉장히 강세장인 독일조차도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독야청청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저는. 여튼 우리나라는 좀 거품이 지금 심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우가 오른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떨어져야 할 판이고요. 다우가 내리면 따라가려면 엄청 바쁘게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건 누적 순매수죠. 예, 누적 순매수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 순매수. 자, 보시면 자, 누적 순매수를 볼게요. 그러면 지금 봐야 될 게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보면 7천억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난 만기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선물은 대략 7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혹시 내일 하락이 오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던지면 한 7천억 이상만 던지면 음, 이제 상방은 졸업이 되는 거죠. 이걸 마이너스까지 다 던져야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6월 25일 날 거의 7천억, 8천억 넘게 정리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판에 또 쪼르륵 사가지고 다시 7천억대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이 키포인트예요. 이 돈. 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7천억의 선물 매수가 예, 마이너스로 전환되는지가 이제 관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난 월물, 그러니까 6월물에는 그 시작할 때 3월 만기일 지나고 나서 한 6거래인가 7거래일 만에 2조 원 정도 샀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느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한 11거래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1조 원을 못 넘긴 거 보면 그 6월 만기처럼 아직까지는 그런 류의 상승을 도모하는 형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예. 그 다음에 현물. 현물은 저는 무조건 기준이 2019년 12월 26일입니다. 요 날짜 기준으로 보면 개인은 31조 4,163억을 샀고요. 외국인은 24조 7,708억 원을 팔았는데 이 중에 5천억이 블록딜이거든요. SK 주식회사에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대략 한 25조 원 정도.
25조 원 정도를 지금 현물을 팔고 있어요. 반대로 개인은 31조 원을 사고 있고, 금융투자가 11조를 팔고 아마 한 5조 원 정도를 연기금이 사고 있을 거예요. 6개월 동안 31조를 개인들이 샀단 말이에요. 예. 대충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5조 원씩 사고 있어요. 한 달에 5조 원씩. 예. 어, 그냥 정말 주식을 쥐뿔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앞으로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건데, 그죠? 앞으로 좋은 일들만 막 가득할 건데 외국인은 25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요. 예. 햇볕이 쨍쨍 찌면 덥다고 팔고, 비가 오면 비 온다고 팔고, 흐리면 흐리다고 팔고, 예, 눈 오면 눈 온다고 팔아요. 무조건 팔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계속. 예. 오르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어떻게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걸 아는데 증권과 외국인은 둘이 합쳐서 36조, 37조 원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팔고 있는 돈이 37조 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 앞으로 발생하길래 저럴까 싶은 거죠. 음, 자, 11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은 제 생각이 맞다면 역대 최고예요. 11월 26일 이후로 11조 3천억 원은 예,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증권은 최대치로 팔고 있고 예, 외국인도 거의 최대치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팔고 있는 행위를 보고 과연 이게 대세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음, 그런 거래 내역인가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습니다.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의 100%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50%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지수로 50%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50%가 올라오는 동안 주식을 내내 팔았다라는 게 저는 더 신기한 거예요. 50%의 수익이면 이걸 퉁쳐서 절반만 된다고 해도 25% 정도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20조를 사면 25%면 한 대략 5조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 수익을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매도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유형의 거래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수는 오를 수 있으나 예, 이 거래의 형태로만 보면 이건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이 1도 없는 예,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예, 뭐 언제 내린다고 해도 외국인과 증권은 손해 볼 게 없어요. 예, 뭐 팔기만 했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 손해를 보죠. 예, 그래서 이건 제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예, 그런 거래 내역입니다. 그래서 다우가 금요일 날 한 730포인트 정도 내렸어요. 예, 2% 넘게 내렸으니까 내일 봐야겠죠? 2%면 대략 한 6포? 6포 정도? 예, 그렇게 보는데 그 정도 내려줄지 아니면 또 선물 매수를 또 엄청나게 하면서 또 장을 흔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종목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재미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웰스파고. 예, 웰스파고라는 종목이에요. 4월 달 종가보다 낮아요. 예, 이 웰스파고라는 종목은 제가 알기로 미국의 은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행. 예.
종가로는 거의 최저예요. 종가로는 최저라는 거죠. 웰스파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예, 이건 3월달 종가? 예, 그 부분까지 왔어요. 앞에 보여드린 웰스파고는 은행이고, 예, 지금 보여드린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은 항공사예요. 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본 건, 예, 경제 재개를 하고 분위기 좋고 뭔가 완전히 좋아지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올 거고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예, 그냥 3개월 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주가는 특히 은행과 항공은 3개월 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3월 달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3월 달과 그닥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델타도 똑같죠? 네, 델타 에어라인도 지금 3월 달 종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터지고, 예, 그 뭐라고 하죠? 셧다운. 예, 그때의 상황과 지금 그다지 다르지 않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 거래자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예, 키움증권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그 거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분석하기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어려운데 적어도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가 못 뜰 것 같은 거예요. 예, 확진자가 저렇게 발생하는데 비행기가 뜬다? 그러면 그 비행기 미친 거죠. 그죠? 왜냐면 거기다가 확진자를 잔뜩 태워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미국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계속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반대로 비행기가 올 수도 없어요. 예. 미국은 코로나 투어를 할 게 아니면 갈 수가 없죠. 그죠? 인구 대비해서 250만 명이 감염자면 330만 명이 1%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250만 명이 감염자면 150명당 한 명꼴로 감염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리를 딱 지나가는데 150명이 보여.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확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행기도 안에 150명 넘게 타잖아요. 한 명 300명 타면 비행기 안에도 2명은 확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밀집되어 있는데 하필 재수없게 옆에 있는 애가 확진자였다. 그럼 저도 감염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감염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염을 된 상태로 내려서 거기서 확진받으면 몇 억을 쏟아붓고 와야 되잖아요. 치료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면 미국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도 못 오게 할 것 같고. 그러면 항공산업은 돈을 벌 수가 없고, 항공산업이 돈을 못 벌면 당연히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여행업도 안 되고, 그죠? 여행업이 안 되면 당연히 잠을 잘 사람이 없으니까 숙박업도 안 돼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 항공주, 여행주, 숙박, 호텔업 이런 것들, 예, 그 줄줄이 무너져야 정상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미국은 예, 그게 정상이라고 봤어요. 근데 워런 버핏 항공주, 은행주 손절해서 바보 취급받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봐요. 예, 멀리 보면 빠져나가는 게 답이라는 거잖아요. 잔파동을 볼 게 아니라 거래량이 충분히 있을 때 털고 나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항공주가 지금 뭐 20달러, 뭐 25달러, 뭐 30달러 그러는데 1달러 가서 다시 다 사들이면
예, 30달러에 손절한 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여튼 확진자 수가 4만 4천 명대잖아요. 지금 미국이 4만 명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셧다운을 시작할 때가 8천 명대였으니까 대략 최소한 4배에서 5배 정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한 거죠. 그럼 그때 대비 위험도도 사실 그 정도 증가한 상태라고 봐요. 음, 돈을 풀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항공업은 돈으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비행기가 떠야 되니까. 결국에는 손님이 그때 당시보다 5분의 1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확진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항공업은 적어도 답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도산하지 않을까요? 부도 안 나면 다행일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3개월 안에는 확진자를 잡을 방법이 없겠죠. 예,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거니까. 그럼 뭐 3개월 동안 계속 늘어서 하루에 10만 명씩 찍으면 항공사가 얼마나 버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진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확진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확진자는. 하루에 4만 명이 확진이 된다는 건 그 4만 명은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럼 지금까지 250만 명인데 예, 한 달에 100만 명씩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명씩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경제 활동을 못 해요. 치료를 받거나 완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실이 있고 그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해서 은행에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들도 똑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하루에 4만 명씩 생기는 거예요. 4만 명씩.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수익이 줄 거고 아니면 수익이 없거나 그러면 먹고 사는 데다 쓰고 나면 은행에다 갚을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확진자가 증가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은행에다 돈을 넣어야 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주, 항공주는 같이 가지 않나 싶어요. 4만 명씩 생각해 보세요. 4만 명씩 은행에 돈을 못 갚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우 지수가 내렸다?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크게 보면 안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축으로 보면 되잖아요. 움직일 수 없고 돈을 못 벌어. 예. 근데 이게 확진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딱 배제를 하는 거죠. 근데 확진자만 딱 보면 이 사람들은 확진자는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고 확진자가 아닌 사람은 비행기를 못 하는 거예요. 확진될까 봐. 그래서 확진자 때문에 은행주가 문제가 되고 비확진자들은 예, 확진자로 인해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예, 항공업과 은행업이 같이 타격을 받는 구조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나스닥은 그에 비해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덜 볼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그런 산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답이 없어 보여요. 저는 나스닥은 안 보거든요. 예, 지금의 문제는 나스닥 쪽이 아니라 다우지수 쪽에 훨씬 더 영향이 클 거라고 봐요. 예, 오프라인 산업, 대면 산업 예, 이런 쪽에 타격이 훨씬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서 보면 다우는 뭔가 실체가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듯해요. 예, 다우 지수가 월봉이 음봉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보다 뭔가 위험이 차근차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지수는 2만, 2만 다음에는 18,000, 18,000 다음에 14,000 그 정도예요. 이게 내린다면,
내린다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곧버스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락장이면 다우지수가 14,000 갔을 때 곧버스를 털면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한 10,000포인트? 예, 지금 상태에서 10,000포인트 정도 내리면 곧버스를 팔면 딱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사실 제 머릿속에서 그리는 꿈이고요. 예, 지금도 뭐 25,000씩이나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려면 이번 달에 음봉으로 마감을 해야 되니까 다우지수가 이틀 동안 오르지 않아야 돼요. 오르면 지금 제가 하는 소리는 다 헛소리가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볼게요. 예. 어, 자, 음, 지금 양봉이에요. 예, 계속 헛소리 한 거죠. 자, 지금 다우로 치면 한 268, 그보다 더하면 한 267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267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 끝나는 거죠. 예, 이게 음봉으로 돌아서면 저는 거의 끝났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이 상태면 모르겠어요. 이건 위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래로 가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결정이 안 난 거니까요. 그리고 수급으로 봤을 땐 282.5 위는 매도다.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맞으면 그나마 저렇게 분석하는 거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겠지만 이게 틀리면 또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요. 일단 차트의 원리를 보면 282.5 위는 매도가 되고 앞으로 시간은 이틀 남았습니다. 자, 지금 상태면 위아래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만약에 276까지 뺀다. 그러면 276까지 빼면 예. 그러면 아마 반등한다면 한 286대. 예. 286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70대까지 뺀다. 270까지 빼면 반등은 278 라인. 자, 267까지 뺀다. 음봉으로 도는 거죠. 아이고, 67까지 빼면 이러면 이제 반등보다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 요 정도의 느낌은 요 정도의 느낌일 거예요. 2월달 느낌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면. 그래서 이틀 동안에 코스피 200 지수가 음봉으로 끝나는지 양봉으로 끝나는지 잘 지켜보세요. 음, 다음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봉에서 다룰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번 주 저가를 깨는지만 보는 거죠. 이번 주 저가가 279.26이에요. 그러면 279.26이 얼마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279.26인데 지금이 83.38이니까 4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느낌으로 봐선 다우가 730포를 뺐으니까 시초가가 4포 이상 내릴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번 주 저가가 깨질 거예요.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주봉은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니까 목표가가 얼마가 되느냐? 267.9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 깨지면 어, 월봉이 음봉 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저가 안 깨지면 매수해도 되고 예, 이번 주 저가 깨지면 최저가 모드니까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 매수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일봉은 어떤 얘기가 하고 싶냐면 종가로 보면 최저가가 여긴데 중간에
무시했어요. 근데 내일 하락하고 모레 하락하면 다시 연장돼요. 예. 그래서 잘하면 말일날 어, 저가를 갈 가능성도 살짝 보입니다. 살짝. 그래서 이게 아래로 갈 거면 아마 마지막 날 저가를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코퍼스는 잘하면 본전 근처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땐 조금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본전 근처까지 왔네요 하면서. 지금은 계속 숨죽이고 조용히 있습니다. 개파락이 오면 주봉은 망가질 가능성이 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가 267대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계속 이제 숨겨놓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월봉은 오를 거 아니면 하락해야 돼요. 오를 거 아니면 그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오를 게 아니라면 하락해야 돼요. 하락한다는 얘기는 68.32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틀간 다우가 폭등해서 뭔가 또 트럼프가 뭔가를 돈을 준다고 하고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월 몇백 달러씩 주겠다. 몇천 달러씩 주겠다. 이렇게 또 하고 나오면 하루에 2,000포, 3,000포도 오를 수 있으니까요. 음, 그건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에, 그렇지 않다면 다우가 오르지 않는다면 저는 월봉이 음봉이 아니라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봐요. 일봉은 개파락이 뜨면 망가지죠. 예. 지금은 일봉 싸움이 아니니까요. 월봉과 주봉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라 이틀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포가 빠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배포가 빠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개인이 여전히 한 1.3조를 사주셔야 되고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많이 팔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한 100% 빠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받쳐놓고 현물을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틀간 더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음봉으로 돌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등이 와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월봉이 음봉으로 틀었다라는 거는 이게 윗꼬리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윗꼬리가 사이즈가 얼마냐면 고가가 95인데 그러면 한 65 잡고 시가가 69거든요. 그러면 27포? 26포짜리 26포짜리 윗꼬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26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꼬리만 26포인트인데 그러면 꼬리만 10포인트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내리면 예, 끝난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는 끝났다. 그럼 계속 고퍼스 들고 가다가 이게 이제 8월 말에 팔아야 되는 건지 11월 중순에 팔아야 되는 건지만 고민해야죠. 8월 말에 팔면 제 기준에 220 정도 봐요. 220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로 220 정도 가면 아마 그 정도 수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이게 이제 11월 중순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100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 빠진다 그러면 220 부구지면 대략 한 만 원대? 만 원대 안팎일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이게 내리는 장이라면 8월 말 정도에 한 만 원 정도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단가가 6,200원 정도 되니까
한 4,000원 정도? 예, 미니멈 4,000원 정도 보고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건 이제 생각인 거죠. 예, 실제로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홀딩 여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단지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거래량이 늘었고 거기다가 음봉까지 나면 예, 거의 상승은 찬물 끼얹는 거죠. 앞으로 이틀 남았으니까요. 이틀 동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리면 정상인데 제 기준에는 이건 내려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안 내리고 계속 버텨요. 그러면 이걸 사라고도 얘기 못 하겠어요. 음. 왜냐면 월봉은 매수 자리를 한 번도 터치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라고 이렇게 올라도 말을 못 끝나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음, 이해가 안 돼요. 이 장이 이렇게 개인이 많이 사는 장이 과연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어요. 다음으로 볼 거는 비트코인이야. 월봉 매수가에 왔어요. 네. 끝. 살 건지 말 건지 고민하세요. 이틀 남았어요. 이틀 동안 이거 양봉 날 것 같으면 얼른 사세요. 근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매수가에 왔다는 거는 음봉으로 끝내고 싶다라는 의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보면 썩 기분 좋지 않아요? 예, 이건 상승 추세 다 죽이고 하락 추세 들어가려고 폼 잡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오늘 반등 안 나오면 주봉도 죽어요. 예, 그러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시간 이틀 안에 반등이 안 되면 이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1주, 2주, 3주, 4주, 5주, 7주, 8주 동안 횡보해요. 8주간 횡보해가지고 움직인 게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말하면 횡보고 어쩌면 올려놓고 나눠서 판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고 싶지 않은 상태예요. 일봉도 전복 저가를 깼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글쎄요, 별로 사고 싶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져요. 예. 이 구조의 정답은 저가를 지켜야 돼요. 저가를 지켜야 되는데 다음 달도 지켜야 돼. 근데 음봉으로 끝나면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아직 바닥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닌 거죠. 그게 문제예요. 바닥이 확실히 나온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코인들은 아 이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리플 213원이에요. 예, 213원. 그렇죠? 저 323원? 예, 여기서 팔아먹고 지금 근처도 안 가고 있습니다. 리플 223원에 팔아먹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갔는데 그 이후로 예, 저 가격 근처도 안 오고 있어요. 이건 답이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예. 이런 흐름은 진짜 답이 없어 보여요. 만약에 관심을 갖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더리움 아니면 비트코인. 예. 두 가지 아니면 나머지는 관심을 가져봐야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게 기축인 거죠. 옛날에 한번 거래해봤던 이오스. 또 지금 2,800원이에요. 예. 거의 가치가 없는 거죠.
업비트에서 그 신규 계좌 열어준다고 했으니까 업비트로 들어가려고요. 예, 빗성 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예, 업비트 계좌를 열어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이상 거래를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알트는 이제 손 안 떼려고요. 물리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별로 투자하고 싶은 생각 없다. 예, 그렇게 보인다예요. 어쨌든 뭔가 이게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야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은 흐름만 있지 자리를 잡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올려 파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안 서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유지한다 이고요. 예, 언젠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날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짓고요. 이틀 동안 잘 지켜보자고요. 만약에 이틀 동안 내리면 그리고 260대의 지수를 다시 보여준다면 예, 이제 고퍼스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행운으로 작용할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예,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아직 선물 매수를 7천억이나 들고 있어서 예, 섣불리 하방이 맞습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리고 다우도 워낙 변동성이 크고 또 정치적으로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펌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우 지수가 지금 비트코인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이잖아요. 예, 가짜 야구로도 막 900% 올리고 믿지도 않은 거 가지고 1000% 올리고 뭐 이러는 상황이라서 예, 속 시원하게 뭔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